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외갓집인 강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경북 지역을 지금 돌고 있어요. 메타버스로. 그래서 각각 고향에 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두 분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추미애가요, 제가 주문한 대로 매일같이 추미애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정말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추미애한테 꼭 좀 저는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한기 본부장의 이런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이 가족들 동향, 그리고 직장 내부 동향이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참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오늘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 나름대로 특히 국민의힘 이 김진태 위원장이 최근에 돌아다닌 국회 내 방역에 나섰고, 또 어떤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지금 확인에 나섰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선별 진료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고, 특별히 아픈 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백신을 2번 다 맞았는데 야, 이거 걸려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재택치료 열흘간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괜찮은데 며칠간 그동안에 만났던 분들이 걱정이고, 같이 사는 아내도 괜찮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무사하길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틀 연속 서울로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특위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내부 공지를 통해서 특위회의가 열렸던 본관 사무실을 소독할 예정이고, 사무실 사용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국민당 관계자는 이 김진태 의원이 최근 윤석열 후보와 회의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은 자세한 이동 경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하루빨리 별일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같이 접촉한 사람들 더 이상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던 안명옥 전 의원이 바로 어제죠. 어제 인천 연수구에서 이 고등학교 동문들, 합창단 출신 동문 10여 명과 오차를 가져서 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역 수칙을 어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기 본부장, 지금 이제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죠.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분위기,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게 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요, 뇌물 혐의, 즉 2억 원 뇌물 혐의입니다. 이 한각 환영유역청에 좀 로비를 해달라, 이래서 김만배, 정영학, 그다음에 남궁,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 작업으로 2억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부인한테 자존감이 무너졌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유한기 본부장이 한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부속실 직원들한테요, 어제죠, 그러니까 8일날 9일날입니다. 8일날 부속실 직원에게 오후 3시경에 사직서를 맡겼던 것으로.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행 기자도 말이죠, 사표를 낸지도 모르고 집에서 계속 출근 대기 중이었는데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직원들은 전날까지도 전혀 유한기 전 본부장을 마주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못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도 평소대로 출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했고, 어제도 평소와 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평소 직원들한테요, 굉장히 억울하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내가 명예가 굉장히 훼손 많이 됐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말하자면 심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결국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면요, 유족 측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일단 유서하고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관행을 보면요, 통상 변사 사건의 경우에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타살 혐의와 같은 이런 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로 의사는 타살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서 또 이 휴대전화 압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심경의 변화에 대한 유서 내용,
우리가 알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추미애가 결국은 또 입장을 내놨어요. 이런 유한기 사장과 관련해서 새가슴 검찰은 진짜 도둑은 안 잡고 피라미 잡기로 수사하는 척 시간만 보낸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일부러 몸통을 피하려다 보니까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는 활개치고 다니고 뒷돈 2억 원 혐의만 받은 이 애매한 사람만 잡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뒷돈 의혹 캐지 말고 거대한 몸통을 파봐라.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무서워 새가슴인지 참으로 무법지경이고 답답하다. 50억 클럽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SK다. 그러면서요, SK 계열사에서 화천대로 흘러간 돈 흐름을 왜 쫓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추미애도요, 이재명도 전부 몸통이 누군지 몰라. 몸통은 바로 추미애하고 뭐라 그럴까요, 명추 대전을 해온 몸통은 바로 이재명이다.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 많은 일정을 가졌어요. 우선 오전에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국가는 외롭고 힘든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렇게 촘촘하고 두툼한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 피해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지금 문재인과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대원을 확충하고 또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 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 그래서요, 사회복지 분야 제도 개선 시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도 참석해서 집권 시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장애 고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 수단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오늘 또 계속해서 현장 행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강릉 외선 왔습니다. 이렇게 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아주 활발한 또 오늘 오후 행보를 가졌습니다. 예. 자, 거기서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런 연호도 하고 가는 데마다 아주 그 인파가 많이 몰려서요, 굉장한 열기를 북돋았다. 그리고 주먹 인사도 많이 하고요. 또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통상적으로 현장 행보를 때 나타나는 열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권성동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가를 하도 자주 다니니까. 그래서 이 외가 바로 옆집에 사는 권성동 의원하고 당시에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최측근 인사로 구별된 때로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을 딱 맡게 된 것이죠. 뭐 사무총장 조직 인사 예산 완전히 실세 총장이죠. 그 정도로 신뢰관계가 강해요. 그래서 오늘 강릉 행사에서도 이 권성동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강릉시 중앙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완전히 인파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 거리가 저희 외가가 있던 곳이고 여기 중앙시장은 어릴 때 제 할머니가 가게를 하시던 곳이라면서 시장에 오면 걸어서 할머니 가게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어릴 때 놀던 곳이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의 외손이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말이죠, 이 상인들이 아무래도 강릉이 외가니까 좀 더 잘 챙겨줄 수도 있지 않냐, 장사다가 일부러 보러 나왔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연호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악수, 사진 뭐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요즘 장사가 잘 되느냐, 이런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적 스킨십 현장 행보했다. 그리고 이 중앙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이어서 강릉 지역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청년 챙기기 2030 세대의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또 현장을 나와서 강릉 커피거리를 같이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인파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났다. 예. 그리고 2년 전에 강릉 성남동 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했던 전중현 씨, 변정우 씨와도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릉 방문 정치적인 의미 상당히 강해요. 더군다나 이 고 이봉모 전 의원이 외할머니의 동생인데 강릉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리고 또 이 강릉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학만 되면 강릉 외가에서 지냈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의 기다림이었고 설레임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에서 권성동 사무총장 굉장히 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도요 평검사 때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강원도 쪽 이 의원들이 상당히 캠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양수 속초인제 고성 양양 재선 의원이고요.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이철규 종합상황실장 동해 태벽 삼척 정선 재선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초선이고요. 법률지원단장 유상범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당수 지금 선대위 핵심 멤버들이 전부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후보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 이런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 각하 결정을 내리니까 민주당 쪽 인사들은 이거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지 맞지 징계 처분 정당하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기자들하고 만나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 즉 추미애 부당함은 남은 징계 취소 소송 재판을 통해 알리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오늘 이런 직무 정지 취소 소송 각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어요. 이런 각하 결정 이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 교체로 이 종지부를 찍겠다. 그러면서요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툴 만한 실제적인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요. 왜냐면 뭐 징계한 이유가 뭐예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사퇴가 나왔는데 그 소를 법률 심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판할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각하. 그래서 이 법무부의 직무 결정, 징계 결정 이거는 뭐냐? 권력을 성의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일 뿐인데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하가 딱 결정이 되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이 마찬가지로 마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혼란 인식을 조성하는 지금 작전에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올렸느냐?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1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소했잖아요.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 이거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에요. 소송을 진행할 즉 심리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총장 측에서 나왔는데 자진 사퇴했는데 이거를 다뤄서 뭐예요? 대상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조국이 말이죠. 이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 맞아요? 저같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 소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왜? 이미 사퇴하고 나왔으니까. 뭘 소송을 해? 소송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조국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요 조국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율을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조로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할까? 진보가 이제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죠. 김경률, 권영애.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이 부당한 탄압이 나고 피해자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하라. 조국이요. 조국은 이제 사과해도 우리 국민이 받겠어요? 질려버렸죠. 조국 뻔뻔함에. 그냥 서울법대 그거 빨리 사표고 내립시오. 그리고 서울법대로 받던 봉급 강행하라도 안 하면서 이제 뭐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쌓여가지고 벌써 한 2년 가까이 받아먹으니까 그거 다 토해내십시오. 지금 조국은 말이죠. 옳고 그름이네 뭐 대선 출마 선언 자격이 없네 있네 할 자격이 없고 이런 SNS를 낼 자격이 없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절간을 가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빌십시오. 빌어. 종교적으로 빌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서울대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 지금 몇 년째 부끄러운 동문 1등에 가잖아요. 그 정도면 SNS 중단해야죠. 최소한도. 그게 양식 있는 서울대 교수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장,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우리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이 사퇴 압박을 유한기 본부장이 초대 사장인 황무성 사장한테 사퇴를 압박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당사자 중에 하나인 황무성 이 초대 사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맨 처음 입장문은 대변인 측에 나왔고 육성 입장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부터 이재명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 육성 입장문이 나왔고 황무성 사장도 육성으로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첫 일성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우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조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똑같죠. 그러고 말로는 일단 똑같아요. 다 특검하자. 그런데 이면은 특검에 배후에 숨어있는 선거공학적 사고는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내놓는 거하고 달라요. 이재명은 말로는 특검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잡이에 불과하고 특검 앞만 세우고요. 뒤에서는 특검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리가 특검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그런데 왜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2시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나서가지고 4시경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7시 40분에 사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서까지는 발견됐는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단은요,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14일 날 내주 화요일이죠. 14일 날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압박이냐? 일단은 한강 유영청에 관한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말하자면 됐고 그래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여기에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남궁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뇌물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사퇴 압박, 황무성 사장한테 도대체 어떤 경위로 사퇴 압박을 했느냐. 이미 녹취록에 나와 있고 황무성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재명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사표내. 이렇게까지 쪼은 사람이 바로 유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과 관련된 사퇴 압박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느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나오게 돼 있고 따라서 유동규 하면 이재명이잖아요. 이때는 뇌물 때문에 굉장히 유동규, 이재명, 몸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유한기 하면은 이 도대체 황무성을 왜 사퇴를 시키려고 했느냐. 사퇴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사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황무성 사퇴로 인해서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에 의한 사장 직무대행 이때 초과이익 환수장치도 빼놓은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간 이 업자들한테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황무성을 말하자면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정말
이 뇌물과 관련된 선상에 유동규하고 있는데, 그렇다 본다면 유한기하고는요. 유한기가 넘버 2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는 넘버 1이고, 그래서 U1 넘버 1, 그다음에 유한기는 넘버 2라서 U2 이렇게 별명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결국 이재명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황무성 쪽에서 나오는 주장들, 언론 보도를 쭉 보면 그러면 배후에 이재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태 압박에. 그러면 이재명이도 유동규와의 관계에서는 뇌물과 관련된 범죄 행위, 그리고 유한기와 관련해서는 사퇴 압박을 낸 일종의 이제 이거는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 이런 직권 남용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기의 수사가 과연 윗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기대. 그리고 반은 기대고 반은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김호수가 수사하는 거 다 봤잖아요. 유동규 통해서 꼬리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한기 수사해봐야 거기서 딱 자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나 여론의 압박이 너무 세니까 검찰이 조금 요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마저도 가능성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서 내용에도 혹시나 이 양심 선언한 내용이 있는지, 이재명이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황구성 측에서 얘기한 녹취록 마저 이재명이가 뒤에 나한테 압박을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만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한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코엑스 전시장에서 말이죠, 사회복지 비전 선포 대회가 있었어요. 이 선포대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정말 애도를 표한다. 예. 그리고 이 유한기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추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부산저축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진작에 내가 꺼내놨다.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아예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한기 건 말고서도 일반적인 이 공약 문제, 그리고 이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도 몇 마디 했어요. 우선 김종인 총괄 위원장이 손실보상 코로나 백조하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 하는데 코로나가 변종해서 확산 기미가 많이 보여서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각오를 가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종전의 정부 조직 체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뤄야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해야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망가뜨려놨어요. 그리고 선대위에 손인춘, 신의진 이런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말이죠, 게임을 무시하는 인사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큰 직책도 아니고 특보다 다양한 분들이 특보로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보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싸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 원희룡 이 지사, 그다음에 원일리 선대위 대변인이 또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우선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요,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을 내놨어요. 이것은 바로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홍대 일대를 돌면서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복구, 재활, 그리고 지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를 정책으로 공약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은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서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수정 위원장은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도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통합기관의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상으로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교제 폭력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교제 폭력을 갖다가 이유로 해서 살인범인 조카를 변호하고 이때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위원장이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었다.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치 않은데 이재명 후보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는데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냐.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제 기억에 이제 이수정 위원장이 그야말로 이런 공약을 발표한 거 자기 전문 영역에서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수정 교수의 위원장 영입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칼같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공약 발표를 보고 우리 당의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고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호평을 해서 이제 이수정과 이준석과의 갈등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수정 교수도 어제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없다. 내가 만나보니까 사람 화끈하다. 훌륭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강력히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정은경 질병청장하고요 유은혜 장관이 바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이거 강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나섰는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 바로 짚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사전에 소양되어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위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보완적 이런 공약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결국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검찰이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오늘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아니 몸통은 이재명 자기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몸통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는 다 접고 후보직을 계속 고수하려면 자진해서 먼저 조사를 받으십시오. 본인이 몸통이라고 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60%가 몸통은 이재명이다.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60, 70%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의식이야.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두고 몸통을 놔뒀다? 이게 몸통이 본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성역으로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이재명이가 짓는 것이 이 사안의 해결의 단초가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첫 일정으로 경주 포함제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 대충 감싸주는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니까 이 수천억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은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재명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명색이 이재명 후보는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내놓는 입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이 법률 지식 하나도 없는데 저만치도 못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예요. 저만치도 못한 사람이 이게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을 그대로 민주당한테 그냥 주자라는 여론보다 거의 20% 내외로 압도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과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아요.